자, 앞에서 우리 클래스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클래스를 설계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클래스의 설계에 관련된 어떤 개념이랄까 디자인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 내부에 모든 내용이 쌓여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부에서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건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개체라고 하면 데이터와 비헤이비어를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데이터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어트리뷰트, 여기 필드, 프로퍼티 이렇게 부르는 것이 되겠고 비헤이비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소드, 멤버 펑션, 오퍼레이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합쳐져서 하나의 객체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객체라고 한글말로는 번역을 합니다. 객체가 만들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객체라고 하는 것에서는 분명히 데이터가 속에 있다는 걸 압니다. 알지만 이 비헤이비어,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비헤이비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생성해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부의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건드리지 마라. 오로지 내가 제공하는 비헤이비어를 이용해서 접근해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림 속에서 보시면 여기 있는 하얀색 속에 어떻게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렇게 전선 두 가닥이 나와 있죠. 속에는 이거 보시면 이 케이스 모양이 어떻습니까? 속에 있는 거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속에 있는 거 건드리지 말고 오로지 이 두 선을 이용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뭔가를 컨트롤 해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이런 것처럼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컨트롤할 수 있는 펑션을 제공해 줄 테니 이 펑션만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건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무엇이 좋으냐 하면 이게 사실은 구현에 대한 책임을 델리게이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인가 변형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를 어떤 사람이 또 변형하고 이 사람이 변형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내도 변형하고 이렇게 하면은 중구난방으로 변형시키면 이 데이터가 언제 어떻게 변형되거든지 트래킹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변형한 것은 오로지 내가 한다. 내가 짠 내 비헤이비어로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소세지를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내가 속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신경 쓰지 마. 즉, 인캡슐레이트, 캡슐로 만들어서 그 속에 있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거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냐면은 비저빌리티 옵션을 이용해서 구현을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private, protected 혹은 퍼블릭의 비저빌리티 옵션을 쓸 수 있겠고 퍼블릭으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many can see인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으로 갈수록 only I can see가 되겠습니다. 즉 인캡슐레이트의 개념을 구현하려고 하면 이것을 이용해야겠죠. 이것을 이용해서 메소드는 퍼블릭으로 하고 데이터는 프라이빗으로 하여 우리가 이 데이터를 메소드를 이용해서 관리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이썬은 기본적으로는 비저빌리티 옵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 파이썬에 있는 모든 애트리뷰트, 클래스 애트리뷰트는 다른 곳에서 다 액세서블 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약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 앞에 언더스코어 밑줄 두 번 긋고 예를 들면 variable 1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 만든 사람이 구현한 사람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언더스코어 있는 것을 굳이 찾아가서 이 variable 1을 보려고 하면 볼 수 있으나 그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구현하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으로 비저빌리티를 조정하는 것이고 C나 자바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private, protected, public 같은 것들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비저빌리티를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체를 설계하는 아키텍터 이제 건축가의 입장에서는 이 방 하나하나 다 구조 짜야 되고 방들끼리의 연결 관계도 다 구조 짜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이 많지요. 그러면 방 하나 딱 만들었다는 겁니다. 방 하나 이렇게 클래스로 딱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설계하고 난 다음에 그 방 속을 어떻게 꾸밀 건지는 이거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몫이지
건축물 짓는 사람들의 몫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의 구분을 지어주는 겁니다. 구현의 구분도 지어주는 거. 이거는 좀 더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의 연계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 구현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클래스 속에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를 건드리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클래스를 이용한 어떤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헤리턴스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 두 사람 왠지 많이 닮아 보이죠. 아버지고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고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 모습을 많이 닮아 있죠. 그래서 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 코드에서도 이런 인헤리턴스, 유전이라고 하는 뭔가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스들끼리 무슨 유산을 주고받아요? 라고 했을 때 내 애트리뷰트를 내 디센던트에게 건네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멤버 베리어블이나 아니면 메소드들도 여기 포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소프트웨어 클래스의 애트리뷰트라는 내 아이 특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내 특성을 내 자손에게 물려준다. 여기서 내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짜 말하는 애트리뷰트와 이제 메소드를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내 자손들은 아마 새로운 그런 형질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애트리뷰트를 스스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들은 뭐 이런 내가 가진 그런 애트리뷰트들을 스스로 뭔가 엎어치기 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애트리뷰트 값으로 바꿔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물려준 값을 매스크하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값을 찾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희 집 딸애가 얼굴 모양은 저랑 상당히 유사한데 코가 예를 들면 저랑 안 닮았다는, 저희 애 엄마랑도 안 닮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 특성을, 물려준 특성을 아마 마스크하고 자기 자신의 특성을 가지게 된 것이 되겠죠. 이것은 저희들도 코 모양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코 모양은 있는데 딸애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 형질을 가지고서 매스킹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모양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새로운 애트리뷰트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코 모양은 부모에게도 있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저희 집 애는 이제 새로운 애트리뷰트를 가지게 됐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저희 집 애는 어린이집이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저나 아니면 제 집사람은 어린이집에 다닌 적이 없죠. 그러면 제 자식은 새로운 애트리뷰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어린이집을 다녔냐라는 새로운 애트리뷰트가 있는데 저희들은 가지지 않았던 것이죠. 새로운 것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것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 있던 물려주긴 했지만 자기 자신의 값으로 엎어칠 수도 있지만, 나머지 이렇게 된 거 아닌 경우에서는 그러면은 물려준 형질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인헤리턴스 관계에서는 필연적으로 두 개의 역할이 생겨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 혹은 이제 조상 역할을 하는 슈퍼 클래스라고 하는 역할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앤세스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좀 더 제너럴라이즈드 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위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 됩니까? 새로운 것은 없지요. 하위로 갈수록 뭔가 새롭고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애트리뷰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위에 있을수록 좀 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애트리뷰트만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너럴라이즈드 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손이라고 볼 수 있는 서브 클래스들은 좀 더 스페셜라이즈 되어 있는 것일 겁니다. 당연히 새로운 정보들이 추가되는 것들이 있으니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맞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그런 거 구분 없이 조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현실에서는 부모라고 하면은 두 명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클래스도 두 개에서 이런 것들을 형질해서 여러 명에서 형질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클래스에서 이렇게 인헤리턴스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클래스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C++나 자바 같은 경우에, 파이썬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개의 클래스에서도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는 멀티플 인헤리턴스가 가능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계도를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를 이용해서 본다고 했을 경우 예를 들면 여기서 보시면 person이라는 것이 있고 person에서는 내셔널 레지스터 넘버 그 다음에 로그인 펑션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메소드,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존재합니다. person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스페셜라이즈드 되면 여기 있는 정보를 그대로 다 밑에도 내려다 주고 여기 있는 것도 다 내려다 준다는 겁니다. 즉 커스터머라고 하는 하나의 엔터티도 내셔널 레지스트레이션 넘버라는 것이 애트리뷰트로 말하지 않아도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이라고 하는 펑션도 말하지 않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D 어카운트 넘버는 이거는 뭡니까? 새로 추가된 것입니다. newly added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펑션들도 마찬가지고 새로 나온 겁니다. 로그인 펑션 여기는 없습니까? 여기에도 있다는 겁니다. 로그인 펑션 여기에 있는 로그인 펑션 여기는 없다는 겁니까? 여기에도 있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제너럴라이즈 되어 있는 person이라는 것을 커스터머로 인헤리트 했을 때는 여기 있는 애트리뷰트나 아니면 메소드들이 여기 다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고 여기도 다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여기서도 내셔널 레지스트레이션 넘버 안 쳐도 되고 여기 안 쳐도 되고 두 번 쳐야 될 거 한 번만 치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로그인도 마찬가지 두 번 쳐야 될 거 한 번만 치고 이렇게 인헤리턴스만 하면 되니까 좋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인헤리턴스는 여러 랭귀지에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마다 이런 인헤리턴스 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파이썬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썬에서 다음과 같이 파더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파더라고 하는 클래스를 선언을 했고요. 이것은 가로라는 것을 만들어서 속에 오브젝트라는 걸 썼습니다. 신기하지요? 그 다음 여기 str string 홈타운이라고 하는 걸 해서 제주라고 하는 것으로 초기화를 시킨 스트링 홈타운이라는 애트리뷰트가 있습니다. 요것은 무엇이랑 연결됩니까? 요것은 파더라는 클래스에 이런 애트리뷰트가 있다는 거랑 연관이 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또 컨스트럭터라는 게 여기 있지요. 컨스트럭터라는 건 여기 없어도 클래스를 만들 때 항상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입니다. 그래서 UML 클래스에 없어도 컨스트럭터는 항상 발생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뭔가 프린트하는 것을 합니다. Father is created라고 하는 것이 출력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여기 이제 메소드들이 설계가 된 대로 다음과 같이 메소드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해서 파더라는 것을 이렇게 훌륭히 잘 만들었고 각 메소드는 특정한 문장들을 프린트하는 것이 되겠죠. 현실에서는 뭐 이게 다양한 오퍼레이션을 하는 구문들이 되겠죠. 뭐 if, then, else문, for, loop, while loop 이런 것들을 돌면서 할 일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mother라고 하는 클래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mother라고 하는 것은 봅시다. 밑에 보면 mother가 이렇게 잘 클래스가 선언이 되어 있고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가로 속에 오브젝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 속에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상속받을 클래스의 이름을 적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브젝트라는 건 무엇인가요? 오브젝트라는 것은 가장 파이썬에서 상위에 존재하는 가장 제너럴하게 되어 있는 아무것도 또 들어있지 않은 그런 오브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베이스, 가장 펀더멘탈한 클래스를 만들 때는 이 오브젝트를 인헤리트하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걸 쓰지 않아도 오브젝트가 인헤리트가 되는 것처럼 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이 엄마라는 클래스의 홈타운은 어디라나요? 서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do mother thing이라고 하는 한 클래스만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빠는 러닝을 할 수 있는데 엄마는 러닝이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러닝을 할 때는 father가 이제 father만 러닝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되어 있는 대로 string hometown do mother thing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과 같이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father와 mother가 잘 구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child라는 것은 여기 설계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father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 inherit하고 있다. mother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정보를 받아오겠다. inherit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면 이 multiple inheritance 상황 하에서 child는 어떤 것을 하느냐?
str name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string name이라는 것이 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마나 아빠, 이름이 엄마나 아빠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이 없었는데 아기는 이름이, 애는 이름이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컨스트럭터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do running이라고 하는 것이 보시면 아빠가 do running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do running인데 아빠의 do running은 slow라고 해야 했습니다. 근데 A의 자녀의 inheritance 받는 클래스에서의 do running은 fast라고 하는 것을 프린트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definition이라는 걸 해놓고 우리가 execution을 해봅시다. me라고 하는 것은 child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드는 것은 이 child를 만드는 것이지 father나 mother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father와 mother에 있는 내용을 inherit해서는 오겠지요. 자, me.do father sing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do father sing을 콜하게 되나요? 예, 콜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콜하기도 전에 먼저 child를 콜할 때 initialize 할 때 보시면 예,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슈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따가 더 얘기하겠지만 슈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네리트하고 있는 그 상위 단계의 슈퍼 클래스를 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슈퍼 클래스를 콜하게 되고 그것에 이니셜라이즈하는 컨스트럭터를 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father is created, 즉 father라고 하는 것에 이니셜라이즈 컨스트럭터를 콜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ather is created,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프린트인 child is created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o father sing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do father sing이 없지만 father라고 하는 메소드와 프로퍼티를 멤버 베리어블, 멤버 펑션을 inherit 했기 때문에 do father sing 여기 있는 것이 그대로 여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do father sing이 father's action이라고 하는 것이 프린트 됩니다. 그 다음 do mother sing 하면 여기 있는 것도 오기 때문에 mother's action이라는 것이 프린트 되게 됩니다. do running을 하면 어떻게 될까? do running을 하면 여기도 do running 있고 여기도 do running 있지만 이것은 child의 형질이 엎어치기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overwrite라고 하는 것인데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child의 do running이 실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ast라고 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me의 홈타운은 어디냐라고 했을 경우에 예, 서울이 될까 제주가 될까 했는데 첫 번째로 인헤리트를 받는 제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str name은 위 어디에도 없었죠. 어디에도 없었는데 여기서는 문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애트리뷰트를 콜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슈퍼, 그 다음 거기에 또 예전에 또 한 번 더 얘기했던 셀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와 슈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셀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 인스턴스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child라고 하는 것에서 여기서 이 컨스트럭 속에서 self.str name 그 다음에 파람 na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self.str name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위에 어떻게 됩니까? 요 파람 name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엎어치기 해라, 그럼 업데이트 해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면 여기 서라고 하는 것이 여기 파람 네임에 들어오게 되겠지요. 앞에 있는 것이랑 조금 다른 코드다, 그죠? 그래서 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업데이트가 여기 있는 애트리뷰트에 업데이트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셀프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인스턴스를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슈퍼라는 것은 뭐냐면은 슈퍼라는 것은 자기 위에 있는 자기가 상속받고 있는 클래스가 베이스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보시면 슈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일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내 클래스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콤마 셀프 내 자신이 child라는 클래스에 있는데 이것의 슈퍼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initialize constructor를 찾고 있고 그 다음 파람 name을 건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맨 처음에 있는 father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
이 father 첫 번째 inheritance를 찾아가지고서 즉 여기에 어떤 것을 콜하게 되나요? 즉 슈퍼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점 있는 여기까지가 되겠고 요거 슈퍼 요 차일드 콤마 셀프까지 있는 것에 슈퍼를 찾아라는 것은 father가 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즉 요 점 이전에 있는 것이 father를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점 이후에 있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찾을까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컨스트럭터를 찾고 있죠. 여기서 보면 컨스트럭터가 여기 있죠. 즉, 요 뒤에 있는 점 이후에 있는 언더스콜 init을 통해 가지고서 여기 있는 구문이 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람 네임이라고 파람 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로 홈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뭐 이제 업데이트가 홈타운이 업데이트가 되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는 서라고 하는 것과 유니버스 받았을 때 유니버스라고 하는 것이 요 밑으로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홈타운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멀티플 이네리턴스가 있는 경우에서는 첫 번째 이네리트 받는 녀석을 콜하는 것이 되겠고 그것을 이 첫 번째 이네리턴스를 받는 그 조상을 찾기 위해서 이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한 요 구문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